안녕하세요. 아빠가 들려주는 통계 김지형입니다. 오늘은 통계 중에서도 근본적인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목은 신뢰 구간이라는 속임수라는 뜻입니다. 신뢰 구간인데 속인다는 거죠. 이게 약간 제목 자체가 아주 트리키합니다. 근데 실제 이 말은 제가 한 말이 아니라 통계학회 의장이었던 사람이 신뢰라는 속임수, confidence trick인가? 라는 용어를 썼고, 그에 대한 얘기를 오늘 좀 다루려고 합니다. 하면서 동시에 신뢰 구간이란 도대체 뭐냐, 누가 처음으로 만들었으면 이에 대한 문제는 없느냐, 그 정의가 뭐냐. 요즘은 P값에 대해서 많은 이론들이, 반론들이 많고, P값 대신에 신뢰 구간을 써야 된다라는 이론들이 있습니다. 제가 충분히 동의하는 내용인데, 그럼 도대체 신뢰 구간은 도대체 뭐냐? 근데 그 신뢰 구간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예.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고 생각되는 분도 한번 보시고 비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신뢰구간, 그러니까 통계학과 전공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더 관심 가지실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거 말하면 더 헷갈리는데, 내 지금까지 신뢰구간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데 내가 알고 있는 건지 모르는 건지 잘 모르겠다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번역한 책에 나온 어떤 한 부분입니다. 그대로 읽어갈게요. 그리고 중간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1934년 네이만은 학회에서 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주 간결하게, 사실 네이만은 상당히 논문을 간결하게 쓰고, 그 사람이 논문을 쓰면 다른 사람들이 읽고서 야, 진짜 간결하다, 너무 핵심을 잘 찌는다 할 정도로 그의 논문을 쓰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직관적으로 명백한 것을 간단한 수학적 표현으로 네이만이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네이만이 한번 하고 나면 다른 사람들이 그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아, 왜 지금까지 이걸 내가 몰랐지 할 정도로 너무나 자연스럽게 유도를 한다는 거예요. 네이만이 그런 스타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뛰어난 천재분이죠. 가장 중요한 분은 부록으로 간단한 방법으로 구간 추정하는 거죠. 어떻게 정확히 추정하는가에 대해서 제안을 하는데, 그거를 신뢰 구간, confidence interval, 우리가 CI 95% 신뢰 구간이라고 하는 거죠. confidence interval이라고 했고, 그 끝을 confidence bound라고 했습니다. 신뢰 한계. 근데 요즘 우리는 confidence limit라는 말로 더 많이 쓰죠. upper limit, lower limit. 근데 어쨌든 그건 용어 차이인 거고, 그 회의의 의장이었던 G.M. 볼리 교수는 감사를 표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잘 이해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의장도 상당히 뛰어난 분이에요. 이분은 네이만이 했던 이야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자세히 봤는데 네이만 박사의 신뢰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신뢰는 신뢰가 아니라 신뢰라는 속임수가 아닌가, confidence라는 용어를 써서 약간 속인 것이 아닌지 확신하지 못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신뢰 구간에 대해서 이렇게 왜 두 사람이 예의 바르게 하지만 뭔가 찜찜하다 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쭉 해서 이 이론의 진술문은 설득력이 없고 이해하기에는 타당성이 의심스러운 듯 합니다. 제가 이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의장님의 의견은 아이들이 지속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다. 네이만은 간략한 4줄짜리 계산을 했고 확률 계산했지만 이 확률이 나타낸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 이 말이 잘 이해 안 되시죠? 제가 직역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명을 하자면, 우리가 태평양의 물고기를 잡고 있는데 태평양에서 100마리의 물고기를 잡고 있어요. 그 물고기의 평균을 모르지만 있죠. 그 평균은 그 2015년 5월 5일 며칠 당시의 평균이 있습니다. 당시 시간이 달라지면서 물고기들이 성장을 할 거고, 잡을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알 수 없다 뿐이지 그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100마리의 물고기를 잡아서 그 물고기의 평균의 신뢰 구간을 구했다 칩시다. 그러면 그 신뢰 구간이 90% 신뢰 구간이 얼마부터 얼마까지라 그러면 그것이 우리가 그 신뢰 1m 1.00m라고 하면 이게 무엇의 확률일까요? 실제 그 안에는 평균이 있든지 없든지 0%든지 100%든지 그 안에 확률이 있다 이런 말은 사실 하기 힘들죠. 그래서 네이마는 이때 신뢰 구간이라는 이거를 쓰면서 확률이라는 단어를 피했어요. 피하면서 신뢰 구간이라는 말을 썼고, 근데 보울리나 다른 사람들은 이 뻔한 속셈을 쉽게 간파해 버렸습니다. 결국 이건 말장난이라는 거죠. 신뢰 구간이 도대체 뭐냐라는 거를 슬쩍 지나간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실제 연구자들은 이 슬쩍 지나간 거를 슬쩍 지나갔다는 것도 모르고 그냥 이거 맞네 하고 쓴다는 겁니다. 근데 보울리 같은 사람들은, 또는 많은 사람들은 이 뻔한 속셈을 쉽게 간파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간파했다면 보울리 정도 되는 분이고, 또 네이만도 이거 신뢰 구간이라는 용어를 씀으로써 슬쩍 지나간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네이만의 그 트릭을 이해한 거죠. 근데 잘 모르고 지냈다면 아직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피셔, 아주 유명한 피셔인데도 이분도 토론했지만 핵심을 놓쳤어요. 그분은 네이만이 다루지 않은 기점 확률에 관한 이야기했고, 기점 확률에 뭐 이렇게 했는데 뭐 기점 확률 이야기 잠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피셔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기점 확률이라는 걸 자기가 했어요. 네이만이 기점 확률이라는 아이디어를 훔쳐서 다른 이름을 붙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평균의 표준 편차, 평균의 95% 신뢰 구간, 90% 신뢰 구간은 되게 많아요. 평균의 신뢰 구간, 표준 편차의 신뢰 구간, 오즈비의 신뢰 구간, 위험도의 신뢰 구간, 이걸 우리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피셔의 그 기점 확률 그 구간은 잘 찾아내지를 못해요. 다른 것들은 못합니다. 표준 편차 같은 것은 나타내지를 못해요. 복잡해서요. 근데 네이만의 방법은 어떤 종류의 모수, 그 표준 편차, 분산, 오즈 레이쇼, 위험차 등등에 대해서도 잘 그 신뢰권을 구해줍니다. 그리고 피셔는 이 두 개의 차이를 판결하지 못했고, 그 죽을 때까지도 네이만이 신뢰구가 자기 거를 일반화시키고 나 속였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어쨌든 그런 이야기는 좀 있었고, 자, 그래서 이 네이만의 그 신뢰 구간은 다양하게 쓰입니다. 그것이 이 통계 분석 신뢰 구간이라는 것이 많이 쓰이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사실 신뢰 구간에 대한 진짜 문제는 피셔가 생각했던 그런 게 아니라 보울리인지 바울리인지 하여튼 이분이 논의했던 것 같은 겁니다. 도대체 신뢰 구간이라는 게 뭐냐? 아무도 관심을 갖고 있지 않지만 신뢰 구간이 뭐냐? 라는 것에 대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신뢰 구간이 뭐냐면, 아닌 걸 한번 먼저 들어볼게요. 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요 다음 페이지에 네이만이 매우 신중하게 개념을 정의했고, 보울리 같은 통계학자들이 확률에 대한 개념이 오염되지 않도록 극도로 조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과학계에서는 신뢰 구간이라는 용어가 훨씬 더 엉성하게 사용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군가는 95% 신뢰 구간이 그렇다, 평균의 신뢰 구간이 이렇다, 오즈비의 신뢰 구간이 이렇다 하면 나는 이 구간 안에 모수가 있다고 95% 확신한다고 하는 경우가 있다. 이게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 이건 역자주 제가 쓴 말이고, 이 앞에 읽으면 이게 틀린 말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뒤에서도, 그러니까 일반적인 과학계에서 이 말을 틀리게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뭐냐, 그럼 신뢰 구간이. 그 얘기를 해야겠죠. 그 앞 페이지에 보면 그 구간 안에 예를 들면 평균의 신뢰 구간이라 그러면 그 구간 안에 평균이 존재할 확률이 95%다. 이런 말은 틀린 말이고, 오랜 기간을 두고 보면 이 신뢰 구간을 계산한 통계학자는 100번 중에 99번은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말이에요. 장기적으로 롱런 했을 때 이 방식을 사용할 때 올바른 답을 사용하게 될 빈도이다.
그래서 추정된 것이 얼마나 정확한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할 수 없습니다. 신뢰 구간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신뢰라는 이름의 속임수라고 이 보일리가 말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 말을 읽으면 여러분들 신뢰 구간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예, 잘 모르시겠죠. 제가 그래서 신뢰 구간에 대해서 이제 뭐 신뢰 구간이 뭔지에 대해서 강의할 일이 뭐 많지는 않은데, 뭐 지난번에 강의할 때도 물고기 잡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물 이야기를 했는데 자꾸 어떤 분은 이해하셨을 거 이해 못하셨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뭐 이렇게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것처럼 이렇게 이거 안에 95% 있다고 확신한다 이렇게 말해도 뭐 대충 뭐 맞다고 치고 틀린 건 아닌데, 어쨌든 조심을 해야 된다. 그리고 통계학을 전공하시는 분이라 그러면 이 개념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게 좋겠죠. 이걸 모르시면 안 될 거고, 다음 기회가 되면 제가 왜냐면 이제 신뢰 구간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이런 백그라운드를 모르면 왜 신뢰 구간에서 이렇게 장기간 이렇게 충분한 기간을 들여서 설명해야 되는지 자체를 잘 이해 못해요. P값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P값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고 이 책에 보면 또 P값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 제가 P값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려고 하면 왜 P값을 그렇게 복잡하게 설명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안다고 생각하는 거죠. 사실은 잘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P값이 뭔지에 대해서. 다음 기회에 이제 P값에 대해서 어떤 논란이 있었는지, 피셔나 다른 사람들이 왜 P값에 대해서 뭐 이야기하고 있는지 뭐 이야기도 할 텐데, 어쨌든 이 신뢰 구간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도대체 뭘 말하는 거냐 알고 이야기를 하고 듣고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한번 올려봤습니다.